앞으로는 이게 조 리더도 챗GPT가 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에서 나눈 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AI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저희가 발제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전문가들 초청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가장 화두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 기억 속에도 제가 전수한 것처럼 해서 챗GPT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얼마 전 기억인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6개월 전쯤인가 강의 듣다가 옆에 계셨던 여삼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거 20불 내고 서비스를 가입해야 되는지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당연히 가입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저희 조에서 말씀 나눴던 것 중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주위에서 들어보면 또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가? 라고 이제 좀 의문 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아마 그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셨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저도 몇몇 분들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점,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 예로 성경을 좀 안 읽을 것 같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요즘에 성도들이 뒤에 앉아서 챗GPT로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말씀을 되게 놀랐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참 제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자꾸 이제 겉만 보다 보니까 챗GPT가 다 해주고 속을 안 보다 보니까 판단은 챗GPT한테 맞추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챗GPT로 답을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뭐 문이란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관여하지 않고 최대한 잘 활용을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자꾸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혜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능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쪽 우리 팀장님이 오늘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또 많이 써보신 대표님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시예를 들어주셨는데 일단은 그 대표님 말씀은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 챗GPT가 특히 이제 프로를 써보신 분인데 그분은 사실 가치는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현장에서 그 적용을 할 때 그걸 이용자들이 이게 익숙치 않고 또 이게 뭐가 변화를 새롭게 적용하려는 본인의 또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싫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적용 귀찮아하고 그런 걸 요구할 때 이제 귀찮아하는 그런 게 아직 좀 현장 반영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정말 아르바이트 쓰는 비용 특히 고급 아르바이트 인력을 쓸 때 쓰는 대비 도움은 훨씬 효과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다른 대표님은 어떤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걸 요구를 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인터넷에서 그냥 이런 프로그램을 그냥 가져와서 적용을 했는데 이제 AI한테는 얘기했을 때 창의적인 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제안하기도 해서 그런 도움이 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우려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이게 이제 지금도 뭐 청소년들 뭐 SNS 주로 하고 전화보다는 대화보다는 문자로 하는 이런 우려가 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약간 뭐 사람들이 우울증도 생길 수도 있고 좀 사회성이 결여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대표님이
이제 자기 삶을 이제 바르게 엮기 뭐 이런 거에 적용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AI가 그런 거에 대한 그 아직까지 완벽한 생각하는 것만큼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GPT 프로를 한번 써봐라. 그건 좀 다를 것 같다 했는데 웃으셨어요. 네, 한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대표님은 이제 법조인과 회계사들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근데 아직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은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아직 AI가 뭐 예를 들어서 틀리다, 다르다 이거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직 캐치를 못하는 그런 아직 상황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걸 판단을 할 때 감정 우리 사람들은 다 어떤 미세한 감정의 변화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대적 상황도 다 다를 텐데 그거를 반영을 한 답을 주지는 아직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챗 GPT 프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가 어느 정도 그거를 이제 디벨롭해서 반영을 할지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대표님은 현장에서 이제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 이거를 적용을 할 때 아직까지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치명적인 에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에러가 뭔지는 바로 맡겨서 나오는 거가 어떤 에러가 있는지 모르는 걸 현장에 적용했을 때 그 에러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육장이라든지 이런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면 한 부분이 있다. 그게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검증이 아직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가 그 챗GPT 프로가 추론을 하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도 있어요. 유용성, 편리성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 얘가 이제 생각을 하고 가치관을 만들고 세계관을 만들고 이걸 판단을 해. 이게 옳다고 막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게 어떤 것들이 나올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추론에 대한 좀 두려움까지도 같이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돋보기 쓰기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나오죠? AI 시대는 필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이제 열띤 토의가 있었는데 AI가 나이 갈수록 이제 진화되고 있다. 아무래도 지식을 던져준 만큼 AI는 그것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이 실력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이 AI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과 두려운 마음 이거 있는데 근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 선한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선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AI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활용할 때 사실 가장 큰 고민이 사람과의 단절을 굉장히 많이 불러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도 많이 끌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묵상하기보다 편리하게 AI를 물어보면 목사님한테 고민할 것도 없고 주석을 뒤져볼 필요도 없고 생소한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쉽게 나오는 이게 지식인가 영성인가 이런 딜레마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제는 AI를 막을 수 없다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현 단계 AI는 사실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AI는 시간 단축이 많이 되더라. 실제로 이걸 업무에 적용해 보니까 작업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활용은 이제 필연적인 시대인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빅테크는 부의 이동을 엄청나게 이동을 시키고 있더라. 또 이 부는 지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막대한 지식의 축적은
바로 부호가 된다는 것을 AI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막연시 누군가 기대하고 있지 말고 선제적으로 AI를 배우고 익혀서 우리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이고요. 그리고 또 AI는 시대의 변화의 주체이다.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노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밀려오는 파도잖아요. 자주 적용하고 반영하여 시간 비용을 절약하게 한다. AI가 영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일정 부분은 가능하겠죠. 그렇죠? 아까 어느 분도 그러더라고요. 나 오늘 상품 받았어. 내 마음을 가장 위로할 수 있는 찬송 하나 선곡해줘. 이렇게 해준대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선곡을 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듣고 위로를 받는다. 근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마음 어디에 있을까? 그 자리에 AI가 대신하고 있지 않을까? 선제적으로 우리는 AI를 배워서 익혀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지 않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접목할 수 있는 AI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사실 검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퍼플렉시티를 쓰시는 분들은 답을 얻으실 때 오른쪽에 URL이 이렇게 붙어 있으실 거거든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출처가 어딘지가 나와 있는데 가끔은 클릭해보면 이상한 데에 링크가 걸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뻥인 거고요. 네, 그리고 클릭해봐서 그 기사가 있으면 그거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SK텔레콤인가? SK텔레콤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신청하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래서 조금 초보이신 분들, 나는 잘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제가나 저희 알바들한테 자꾸 하지 말라고 했던 게 그 자꾸 얘네가 그걸 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타이핑을 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캡처해서 주면은요, 그 친구들이 그 다 타이핑 쳐주거든요. 치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자, 과연 그 친구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걸 시키시는 실장님이 모르니까 그냥 그걸 하고 있을까요? 네, 다른 일을 시키지 않아요, 머리 아픈 거.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계속 찍어줘요. 안 되면 안 되고 잘 안 돼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캡처 줄까도 해서 생각했어. 그거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에 표도 그려주고요. 네, 절대로 치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반드시 중요하신 게, 제가 예를 들어서 CBMC 그 영상을 갑자기 저보고 최솔 대표님이 만들라고 하셨는데 제가 C3 포럼이 뭔지도 모르겠고 저스테이시는 뭐야? 이래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갑자기 만들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CBMC에 들어가서 긁어서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이거는 이런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영상의 전체 타임라인을 좀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걔가 목차를 짜주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래서 어떤 파일을 하나 주고, 너 이거 학습하고 학습이 다 완료됐으면 학습 완료라고 얘기해줘. 그럼 걔가 학습 완료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걔한테 물어보면 마치 그 파일 내에서 누군가가 답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도 실제로도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들었거든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막 은닉값 이게 처음 듣는 말들이 막 용어들이 있어서 그래서 녹음기를 켜고 그걸 녹음을 하는데 뭘로 녹음하냐면 우리 그 클로버노트로 녹음, 그 공짜잖아요. 녹음을 하고 그럼 그 파일 자체를 이제 GPT한테 주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도 내가 묻는 말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 수준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답변해줘. 그러면 진짜 잘 가르쳐줍니다. 은닉치름이라는 게 무슨 말인 건데, 그러니까 이 코드랑 이 코드 사이에 왜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 매피라는 것들도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뭔가 우리 자녀나 우리 누구 중에 하나가 이 외우는 거 뭔가 암기 과목 갖고 시험을 본다 하면은 이건 당할 수가 없겠구나. 왜냐면 수업의 내용들을 전부 다 녹음한 다음에 그거를 GPT 학습을 시키고 이걸 다 매피로, 그러니까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이제 퍼플렉시티한테 그 서식을 주고 나서 제가 어머님하고 상담하고 나서 바로 이제 구조에 맞게끔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면 쓰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왜 부동산 그 계약하러 아파트 그런 데 가면 상담사님이 제가 말할 때 쓰시지 않고 이제 저 간 다음에 막 쓰시더라고요.
그냥 고객 앞에서 막 누군가의 정보를 막 우리가 치고 있는 것 자체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간 다음에 그분이 막 저에 적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친구가 가면은 이 친구 그러니까 점수가 몇 점이고 몇 학기 때까지 뭘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제가 말이 빠르니까 말로 이렇게 녹음을 하고요. 그 녹취된 내용을 가지고 긁어서 퍼블리시한테 바로 주면 제가 얘기했던 그 순서대로 싹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그거를 노션에다가 옮겨놓고 그 아이 한 명 한 명의 기록을 다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루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한 명이 상담하고 나서 저는 다 자꾸 무슨 레포트처럼 작성해야 될 일들이 그냥 말로는 우리 되게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 이거 시키면 되잖아.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빨라졌고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올해의 저의 목표는 이 모든 것들을 자동화, 메이크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동화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걸 작성해주면 얘는 알아서 이걸 갖고 얘한테 시키고 여기 작성이 되는 순간 얘는 여기 문자를 보내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면 엄청난 생산성이라든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실 어지간한 전단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마케팅 관련된 부분들은 그걸 만약에 누군가한테 맡겼다라면 여기 한 대표님이 안 계셔서 너무 다행이지만 이러한 PPT나 이러한 부분들을 맡겼다라면 정말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 거였을 건데 제가 방금 이 PPT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글의 내용을 대표님들께서 보고 계셨던 그 줄글의 내용 있죠. 요거를 아까 대표님께서 여쭤보셔서 요거는 제가 8시간 걸려서 직접 다 만든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를요. 그 미리 캔버스라는 AI 학습 툴에 이체로 집어 넣으면 걔가 PPT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감마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제가 안 예쁘면 또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리 캔버스는 정말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다 판서하면서 썼으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고 기억나시죠?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칠판에다가 막 쓰시잖아요. 선생님 예문부터. 그러면 엄청나게 오래 걸렸을 시간을 제가 강사들에게 그리고 또 누군가를 교육하시거나 누군가에게 설명하신 직업, 반복적인 설명하신 직업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거를 이렇게 애니메이션 기능을 다 넣어서 동적 요소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내 컨디션이 좀 나쁘더라도 빠뜨리는 설명 없이 전부 다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빠르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한 번 설명할 시간을 2번까지 복습시켜서 그 시간 내에 아이들이 완벽하게 암기까지 하고 집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모든 강사들에게는 어차피 니네가 우리 학원을 그만두더라도 어딘가에서 같은 개념 설명을 하고 있을 것이니 이런 것들 하나는 여러분의 루틴에 맞춰서 하나 만들어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영상 같은 경우도 저희 장안지에서 혹시 보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시면 그냥 제가 이렇게 대표님들을 막 찍어요. 이렇게 찍은 다음에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자동 컷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음악에 맞춰서 자동으로 걔가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그런 거 필요할 때 되게 많잖아요. 저희 대표님이 되게 열심히 찍고 계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캡컷한테 시키면 걔가 아주 근사한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보서 좀 이상한 데가 있거나 보기 싫은 데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긁어주시면 이렇게 잘 고정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률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친구 중에 한 명이 2년 동안 있었던 친구가 계약서를 위조를 해서 자기가 왜 있잖아요. 나 3회만 근무하겠다고 해놓고 저 이틀만 더 할게요 했던 그런 계약서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주 5일이 그 친구의 계약서였는데 계약서상에 그 이틀이 빠져 있으니까 그 이틀을 추가 근무 수당으로 붙이고 그리고 10시 이후에 근무했던 수당을 2년치의 수당을 다 붙이고 1.5배로 심야 근로로 붙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근무했던 거를 제가 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 400여만 원을 추가를 해가지고 노동청에다가 저희를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화가 났던 건 젊은 친구가 너무 나쁜 짓을 했고 또 하나 저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건 저는 분명히 이 3가지 부분에서 제가 조작인 부분들을 확인을 냈고 그 근거 자료를 냈으면 이 자료는 4개 중에 3개가 거짓이니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노동청 주무관님이시죠. 그분의 판단은 뭐냐면 아 그렇구나. 그럼 나머지 하나를 밝혀내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밝혀내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건데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2주 동안 새벽 6시에 퇴근을 하면서 정말 새벽 6시에 퇴근을 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정말 서류로 좁혀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각종 노동청에 관련된 판례집과 그리고 판결문 이걸 다 읽어서 그 조사관에게 하나하나 다 답변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결론은 40만 원에 끝내는 제가 밝혀내지 못했던 2주간의 시간만 이제 해결을 하고 끝냈던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지금 저희가 소송 중인데 변호사들은 모든 우리의 일들을 알 것 같잖아요. 정말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변호사들은 가끔 사람들의 말도 헷갈립니다. 그러면 중간적으로 사실 우리가 그 모든 판례들을 찾아서 이러한 근거로 이러한 판례들이 있으니까 법적 쟁점에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변호사들보다는 우리가 더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법적인 쟁점으로 싸울 수 있을 만한 어떤 방안과 전략을 세워줘 하면은 그런 판례와 근거 자료와 유사한 사례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저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저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내가 이 당시에 보니까 이 사람이 동업이라고 주장했는데 근로계약서가 있었네. 그럼 이 3명의 근로계약서를 모아가지고 변호사에게 줍니다. 이게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벽한 그런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어서 저는 정말로 GPT를 옆에 두고 계신다면 중요한 책상 하나를 두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리하자면 제가 어느 날 그 CBMC에서 여기가 아니었고 제가 뭐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대표님이 같이 가자고 하면은 주로 따라서 나가는 근무의 연장으로서 CBMC를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인데 저는 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날 제가 사진을 찍기가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사진인데 다 자꾸 사진 찍자고 해서 몰래 도망을 나왔거든요. 최수일 대표님 특히 저를 잘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몰래 그날 도망을 나왔는데 저랑 동일하게 도망을 나오신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끝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끝났다고 사진 찍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이가 꽤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이거 뭐 완전 교회 아니냐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 교회 안 다닌 척 그쵸? 좀 그렇죠? 제가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뭐 AI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날 무슨 AI 관련된 우리 세미나가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알려준다고 해서 갔는데 이거 맨날 찬송 부르고 예배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CBMC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지회에도 실제로는 어떤 도움을 받고자 CBMC를 많이 계시지만 사실 한 발 거치고 교회를 완벽하게 다니시지는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대회를 갔을 때 이창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가 그 부분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면 그것이 곧 전도가 될 거라는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크게 와닿아서 평생에 제가 가장 컴플렉스처럼 여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도였는데 저는 정말로 전도를 잘 못하겠습니다.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강요한다라는 부분이 너무 마음이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래 그럼 내가 그러면 이런 꿀팁들 이러한 오피스에 관련된 활용 방안들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교육을 해주고 그분들이 이렇게 CBMC에 되게 올 수 있게끔 해주면 너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대표님한테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제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대표님들에게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열심히 이렇게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노년지에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김정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사실은 거의 이틀 밤을 샜지만 멀쩡한 목소리로 오늘 나와가지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도덕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도덕들은 그 도덕의 극치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그러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유일하게 정말로 어떠한 신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분의 원하시는 그 분량으로 완성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변곡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두 발로 똑바로 서서 하늘을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기업을 이끌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멀미를 하듯이 정말로 시간보다 너무너무 빠르게 AI는 달라져 가고 있고 그 따라가는 속도도 너무 버겁지만 하나하나 찬찬히 따져보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증폭기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몇 배의 역량을 성장시켜 주실 수 있을 만한 증폭기를 달고 더욱더 번창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